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번 시간은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 두 번째 시간 함께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은 지난 시간과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짧게 끝냈고요. 이번 시간에도 짧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왠지 모든 걸 다 알아야 갈 듯한 생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이것만 나온다 했어. 근데 불안하니까 다른 것도 보고 더 보고. 근데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오히려 중요하다 했던 것도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공부하실 때 워낙 교재가 두껍고 내용이 많아서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나온다고 한 핵심. 요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인트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도 그 내용 확인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 신분제 변동 강조했습니다. 양반의 수가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가 감소했다까지 했는데, 자, 양반은 왜 늘어났냐? 먼저 다수의 양반은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분홍층이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 지금부터 교재에서 정리합니다. 자, 당시에 농민층은 분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자, 양난 이후에 기존 사회체제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선 후기에 농민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었냐? 밑줄 그을게요. 기업, 상층입니다. 자, 상층이라는 말은 여러분 조금 헷갈리면 괄호 옆에 요걸 써주세요. 중소지주층. 자, 완전 부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주는 여러분 양반이 대부분이고요. 중소지주층은 내 땅 조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다른 사람 빌려주고 소장료를 받는 작은 땅 주인인데요. 자, 이들이 바로 당시에 소작제를 통해서 돈을 벌었고요. 몰락한 양반보다 또 중인층보다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땅 조금 갖고 있어서 빌려주는 사람, 중소지주층.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대다수의 농민은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 그리고 또 하나는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장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이들의 모습은 당시 조선 후기를 이루던 농민들의 모습인데, 자, 농민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기업. 첫 번째는 당시의 농민들에게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백성들은 항상 먹고 살기 힘들어. 언제 행복해? 항상 여러 가지 의무 때문에 부담이 있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무엇으로? 호패법으로 이탈을 방지하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촌락의 모습에서 면리제, 오가작통법 그 얘기 했었고요. 또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들은 어디 못 움직이니까 그냥 내가 살던 곳에서 오래오래 정착해서 살았는데, 자, 양난 이후에 수출체제의 변화가 백성들의 삶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줬지만 일부 대동법과 균역법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동법은 여러분 무조건 다 쌀로 내는 건 아니에요. 진상이나 별공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요. 균역법 역시 변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만은 더욱더 커져 갔는데, 자, 이러한 과정에서 농민층의 분화가 나타나고요. 분화, 이렇게 씁니다. 첫 번째, 분홍층의 성장. 자, 일부 농민들은 분홍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농업 경영 두 가지입니다. 모내기를 하거나 상품 작물 재배를 통해 소득을 올려서 분홍층이 되거나, 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상공업자가 되거나. 자, 대다수의 농민들은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가서 무엇이 되냐? 임금을 받는 노동자로 전락하는데, 이게 바로 당시 농민층의 분화 모습이고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신분제가 변동합니다. 자, 먼저 지주부터 볼게요. 자, 지주는요, 여러분 써있듯이
양반인데 자, 지주와 임노동자의 관계는 어땠냐? 자, 지주는요. 당시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 대지주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주는 지주인데 대지주는 뭐야? 대빵 부자야. 엄청 부자야. 거기 써 있어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이윤 추구의 경제적 욕구가 상승하자 이 대지주는 어떻게 해서 성장이 됐냐? 광작을 유행시키면서 등장을 합니다. 광작은요.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모내기를 해서 여러분 일손이 줄어들었어요. 잡초 제거가 유리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넓은 땅을 경작하게 되면서 광작이 유행했고요. 이 과정에서 대지주로 성장한 애들은 무엇이라고 부르기도 하냐? 분홍층이죠. 분홍. 아까 전에 중소지주 출신들 그리고 또 농사 지어서 모내기도 해서 돈을 번 애들 또 얘들 중에는 신분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즉 이들은 분홍층으로 성장하면서 무엇의 신분을 구입하게 되냐? 양반 신분 구입으로 신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 돈이 있잖아. 돈이 많으니까. 자, 이러한 모습들 외에 대다수는 임노동자.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주는요, 뭐 양반으로 돼 있지만 분홍은 여기 일부입니다. 일부. 뭐 다 그렇진 않아요. 일부가 분홍층인데 자, 당시에 임노동자는요. 국가의 부역제가 해이해지면서 노동력을 동원하게 되었고요. 자, 당시에 임노동자 하면 품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단위로 고용하게 되었는데 분홍층의 증가와 임노동자의 출현, 교재에 오타 나 있습니다. 임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자고요. 이러한 모습이 당시 농민층의 분화, 그러니까 분홍층의 성장, 임노동자 등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으로 사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회의 불안은 사회의 동요 하나씩 정리. 첫 번째, 신분제가 흔들렸습니다. 왜요? 양반 중심의 지배체제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이렇게 씁니다. 누구의 등장? 분홍층, 즉 신흥 양반 증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 양반들은 위기를 겪게 되고 지배층과 농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배층의 수탈도 심해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19세기 세도정치 등장하게 되고요. 또 이러한 과정이 농민봉기로 이어지는데 자, 이때 백성들의 삶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농민들의 생활이 궁핍해집니다. 두 가지 적어볼게요. 첫 번째, 백성들의 삶이 힘든 이유는 얘네들 때문이죠. 탐과 놀이의 횡포. 자, 여러분, 사회 불안이 심해진 건요. 요거 하나 쓰고 갈게요. 19세기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하면 무슨 정치식이죠? 세도 정치죠. 세도 정치는 왕권이 약해요. 정치 기강이 문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탐과 놀이의 횡포가 심했고요.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수탈을 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 삼정의 문란. 그리고 꼭 이렇게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병이 돌아요. 그래서 재해와 각종 질병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콜레라가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아파 죽거나 그래서 힘들었는데 자, 이러한 민심이 불안할 때는 또 하나 여러 가지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왜 민심이 불안했냐? 기억 볼게요. 비기와 도참설이 유행을 합니다. 뭐 나라가 망할 거다.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2000년대가 오면은 뭐 나라가 망한다. 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뭐 이런 것도 유행했었어요. 우리도 한때 막 IMF 터지고 이럴 때.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불안하니까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비기와 도참설이 유행하고요. 또 이상하게 생긴 배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당시에 이제 청과 일본이 문호 개방을 하던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왔다가 옆에 뭐가 있어. 애들이 키도 되게 작고 막 흰 옷 입고 돌아다녀.
호빗인가? 그건 아닌데 일단 우리 조선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이러한 모습 이항선의 등장으로 민심이 불안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무엇인가 믿을 만한 걸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시험 준비하다가 왠지 나 오늘 안 될 것 같아. 아, 오늘 공부 진짜 안 돼. 때려쳐 말어. 불안하면 종교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종교 없는 분들은 이제 술을 드시죠. 그러니까 본인만의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을 걸 원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언 사상이 대두하는데 대표적인 예언 사상은 여러분 1번 비기와 도참을 통해서 말세가 왔다. 세상 종말이야. 또 왕조를 바꿔야 돼. 또 변란을 예고하는 등 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예언 사상 두 가지 밑줄 그을게요. 무격신앙. 무격신앙은 여러분 무속신앙, 무당 막 굿하는 거 있죠. 세상이 망하니까 굿이라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미륵신앙. 뭐 궁예 때부터 우리가 배웠던 거 미륵신앙이 등장하는데 요런 책도 하나 유행을 합니다. 요 책은 여러분 교재에 없습니다. 제목도 없습니다. 써주세요. 정감록이라는 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정감록은요, 여러분 조선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예요. 너무너무 많이 팔려서 정부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라가 지금 망하는 꼬라지가 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 이씨 왕조 끝났다. 그럼 어떡하니? 새로운 왕조가 생길 건데 자,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중에 정씨들 되게 으쓱합니다. 계룡산에서 정씨 왕조가 생길 거라고 이 책에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정씨들 난리 났죠. 뭐야, 이씨 왕조인데 왜 우리한테 그래? 근데 이 책이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퍼집니다. 이씨 왕조는 이 사건을 수습해야 돼. 책 다 거두어! 근데 우리 민족성 또 나옵니다. 보지 말라고 하면 또 열심히 봐요. 그래서 베스트셀러 정감록이라는 예언서가 유행하게 되는데 자, 이때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종교 두 개가 생겨납니다. 천주교와 동학이죠. 자, 먼저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는 종교가 아닙니다. 뭐냐? 17세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요 문장 그대로 적어볼게요. 무엇으로 연구했냐? 서학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서학의 뜻은요, 서양 학문. 그러니까 당시에 청에 다녀왔던 사신들에 의해서 이 천주실의라는 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뭐야 이거 막 뭐 예수님 하나님 뭐 이런 얘기 써있고 뭐 구원을 받고 천국 가고 뭐지? 공부를 합니다. 우리 민족성 또 파고들죠. 열심히 파고들었는데 학문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초기에 18세기가 되면서 누구? 남인 계열의 학자들이 이 성리학을 많이 믿고 서학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남인 계열 학자들부터 무엇을 믿게 되냐?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먼저. 그리고 이 남인 계열의 실학자들이 이걸 공부하다가 이승훈이 베이징에서 영세 이제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서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종교가 됐냐? 교재에 써주세요. 정조 이후에 신앙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뭐 인정은 아니죠. 그냥 신앙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종교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 3번 제목에 리얼하게 써 있습니다. 천주교 신앙의 전개와 박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 천주교에서 강조한 게 대표적인 거 두 가지 밑줄 그을게요. 천주교 신앙은 조상에 대한 무엇 거부, 제사 거부. 그리고 또 하나. 조선시대는 양반 중심이죠. 그래서 무엇을 부정했냐? 신분질서를 부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분질서 부정은 한마디 쓸게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인간평등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두 가지 때문에 미워해요. 그래서 사교로 규정하게 되고요. 정조 때는 뭐 큰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도정치 시기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왜냐? 여러분 천주교 공부한 사람들이 누구니? 남인.
남이는 정조 때 엄청나게 승진을 합니다. 왜? 똑똑하니까. 근데 세도 정치 시기에 이제 노론들은 얘들이 싫겠죠. 그래서 남인을 탄압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천주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이제 탄압 사건, 신유 박해 사건이 있습니다. 순조 때.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것 때문에 정부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되는데 그 사건 하나 쓸게요. 신유 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지 말라는 것도 합니다. 천주교는 널리 퍼지게 되는데요. 자, 교세가 확장됐던 배경은 여러분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땡큐 하지. 인간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이 너무 싫잖아. 그런데 니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나중에 어디 갈 거니? 천국 간대요. 내세 사상.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백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종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름은 우리가 그냥 들었을 때는 그래 뭐 동학? 괜찮아. 근데 뜻을 알면 조금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 동학은 경주의 몰락 양반이었던 누가 창시했냐? 최재우가 창시를 하는데요. 최재우는 여러분 이제 교조라고 합니다. 최재우가 창시했는데 자, 최재우는 왜 동학을 만들었냐? 교재에 없습니다. 써주세요. 안 쓰셔도 뭐 상관없어요. 무엇에 대항하다? 서학에 대항하다. 지금 천주교 들어왔잖아. 천주교를 맞서 싸워야 돼. 그러니까 너는 서쪽의 학문이야? 나는 동쪽의 학문이야. 동학. 그래서 이름이 동학이 됐는데 자, 당시에 이 동학에서 강조했던 것은 유교, 불교에다 민간신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다 짬뽕을 하셨고요.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교리와 사상 두 가지 밑줄 그을게요. 니은, 사회 모순을 극복하고 즉 사회 모순을 극복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사회의 무엇을 고치고 문제점을 고치고 누구를 몰아내자. 서양 침략을 몰아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서학에 대항한다잖아. 서양 국가 침략, 대항. 그래서 동학에서 강조했던 것 두 가지인데 디귿에 써 있습니다. 시천주.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 다 한울림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어떻다? 평등하다. 인내천 사상이 있는데요. 자, 인내천 사상은 밑줄 긋고 하나 더.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이야. 당신은 여러분 하늘이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내천이 바로 무엇을 강조하는 것? 인간평등인데요. 자, 이러한 모습 때문에 또 누가 건드려? 정부에서 탄압을 합니다. 왜냐하면 혹세무민을 이유로. 혹세무민을 이유로 누구를 잡아들이냐? 최재우를 처형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무고한 백성을 네가 꼬셨지. 괜히 잘 사는 백성 네가 꼬셨잖아. 그래서 동학 믿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억울하게 마녀사냥식이죠 거의. 그래서 최재우가 탄압됐는데 자, 이후에 동학은 2대 교주로 넘어갑니다. 제 2대 교주 누구? 최시형. 그래서 2대 교주 최시형의 노력으로 포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여러분 이 동학 농민운동에서 또 한 번 동학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동학은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하나. 지금 중학교 친구들도 시험에서 보는 건데요. 동학과 천주교의 공통점, 인간평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평등이 강조됐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동학의 인내천 글을 한번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이고요. 다음 문장에 그러므로 사람은 평등하며 차별이 없나니 이게 바로 동학의 교리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세도정치 얘기할게요. 자, 세도정치 시기에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워. 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회 불안이 고조되자 유교적 왕도 정치가 점점 퇴색되면서 밑줄 칩니다. 1번 탐관오리의 부정. 우리는 뭐 이렇게 쓰죠. 그냥 탐관오리의 수탈. 애들 괴롭혔고요. 두 번째,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죠. 두 번째, 삼정의 문란.
그 중에서 이제 환곡이 가장 변질이 됐고요. 세 번째, 극도에 달한 수령의 부정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관리들의 무언, 부정, 부패.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왕권이 어땠다? 약했다라는 뜻인데, 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대. 그래서 처음에는 애들이 소극적 봉기를 합니다. 뭐 그래,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 벽에다 욕 쓰고 도망가요. 벽 써, 괴 써. 그러다가 조금 과격해지면서 관할을 습격하고 관리를 폭행합니다. 근데 이게 더 심해지니까 여러분 순조 때 홍경래은안이 발생하게 되고요. 철종 때는 진주 농민봉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농민봉기가 확산돼서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나는데, 자, 이러한 농민봉기의 모습 홍경래은안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홍경래은안은 1811년인데요. 누가 주도했냐? 얘가 주도했죠. 홍경래. 자, 홍경래는 누구냐? 몰락 양반입니다. 여기다가 쓸게요. 자, 몰락 양반 홍경래의 주도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홍경래가 농민봉기를 일으켰냐? 첫 번째는요, 교재 없습니다. 적어주세요. 평안도 지역 차별대우 때문이죠. 우리가 그 김조순의 글에 보면 교재에도 이제 다른 교재에도 나와 있고 문제를 풀 때도 등장하는데요. 평안도 놈들은 근본이 더럽다 그래. 그러니까 평안도가 서북 지역입니다. 북한이죠 뭐 지금은. 그래서 관리로 뽑아주지도 않아요. 노론 집권하는 세도 정치 때. 그래서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에 불만이 있었고, 또 하나 당시가 여러분 무슨 정치식입니까? 세도 정치식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었는데, 자, 이때 몰락한 양반 홍경래가 영세 농민, 중소상인, 광산 노동자들과 함께 이 농민봉기를 시작하는데, 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10년간 계획했다. 근데 5개월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홍경래은안은 정주성 패배로 결국 진압이 됐는데, 자, 홍경래은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농민들의 무엇이 시작되었다? 자각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당시 이 홍경래은안은 글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당시가 권세를 잇는 놈들의 노비를 보면 평안도 놈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평안도 놈은 평안도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안도 지역의 차별 대우가 1차적인 원인인데, 세도 정치 시기에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 요거까지 가세해서 홍경래은안이 일어났고요. 자, 이 문장에서 기억할 거는 홍경래은안 자료다. 그렇다면 다음 농민봉기는 뭐냐? 임술 농민봉기로 이어집니다. 자, 임술 농민봉기는 여러분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를 다 묶어서 말하는데, 자, 임술년이 누구냐? 철종식입니다. 자, 철종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맨날 술만 먹고 정치는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임금님이 술 드시네. 정치를 안 하셨던 애. 근데 임술 농민봉기는 임술년이고요. 처음부터 전국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난 게 아니라, 임술 농민봉기는 먼저, 저는 이걸 먼저 쓸게요. 진주 농민봉기를 먼저 씁니다. 자, 진주 농민봉기는 왜 일어났냐? 당시에 경상우병사, 교재에 없으니까 그냥 쭉 쓸게요. 경상도 관리였던 백낙신이 백성들의 돈을 많이 뜯어먹었어요. 백낙신의 수탈. 그래서 애들이 몽둥이 들고 머리에 흰 뜰을 두르고 나왔는데, 자, 이때 몰락 양반 유계춘이 이것을 주도합니다. 어디에서? 진주성에서 봉기. 그래서 홍경래도 몰락 양반, 유계춘도 몰락 양반인데, 자, 이들의 농민봉기는 임술 농민봉기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에다 쓸게요.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어떻게 됐다? 확대가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러한 농민봉기는 어디까지 확대가 됐냐? 삼남지방,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결과에 하나 더 쓸 거, 교재에는 빠져 있습니다. 뭐 농민들의 사회의식은 성장했죠. 당연히 이러한 문제점을 농민들이 깨달았는데 정부에는 대책이 없었을까? 교재에 없습니다. 적어주세요. 정부도 대책을 내놓죠. 놀랬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농민봉기가 일어날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이게 우리 경제에서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서 또 배웠던 거. 암행어사 파견하고요. 또 삼정이정청 이라는 기구도 설치했지만 효과 있었을까요? 없죠. 이미 암행어사는 노론과 결탁이 돼 있고요. 삼정이정청 역시 제 역할을 못했는데, 자, 이러한 농민봉기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가 이렇게 위치가 경래 오빠 밑에 개춘이 오빠, 경래 오빠 위에 개춘이 오빠 밑에. 그래서 뭐 이 지도는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홍경래 은안과 진주 농민봉기가 이렇게 활발했다는 거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화면에서 정리. 첫 번째, 농민층의 분화 공부했습니다. 분홍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양반 세력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가 불안해서 천주교와 동학이 널리 확산됐는데 그 이유는 인간평등 때문에. 세 번째는요, 농민봉기인데요. 홍경래 은안과 임술 농민봉기 원인은 같아요. 둘 다 세도정치 시기에 백성들이 힘들어서. 하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다르죠. 홍경래 은안 평안도 지역 차별대우, 임술 농민봉기 경상우병사 백낙신의 수탈, 이런 디테일한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 출제 예상 문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풀었던 출제 예상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파트는 뭐 배경이야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정치, 경제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문제 좀 꼼꼼하게 풀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출제 예상 문제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